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미래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디지털 광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트위터를 인수하자 일부 인권단체들은 트위터 내의 혐오 발언 등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업체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급감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구독자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막지대인 팜스프링스에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공시설이 건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물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던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총 인수 가격은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입니다. 트위터 한 주당 54달러 20센트를 주기로 한 건데 4월 초 처음 인수 의향을 밝혔을 때보다 38%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는 걸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머스크는 협상 타결 직후 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들이 토론되는 광장이라며 트위터를 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혐오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삭제해온 트위터의 정책이 변화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트위터가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트위터가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삭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별 기업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long been concerned about the power of large social media platforms. That power they have over our everyday lives has long argued that tech platform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harms they cause.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트위터를 상장 폐지하고 개인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머스크의 트위터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놓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일론 머스크.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have both the reality and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able to speak freely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도 트위터를 자유롭게 토론이 펼쳐지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묘사하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제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이 언론 자유 지상론을 주장하는 머스크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reality of an Elon Musk-owned Twitter is that a number of these bad actors could run rampant across the social network.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소유주와 상관없이 트위터란 플랫폼 자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자칫 혐오 발언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뉴스 등으로 트위터에서 퇴출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 등 인권단체들은 트위터가 검열 정책을 완화할 경우 극좌, 극우 게시물은 물론 혐오 게시물이 넘쳐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트위터 인수 후 머스크의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로 표현에 대한 더 많은 자유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1분기에 구독자 20만 명이 감소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백만 명의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가 더 탈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물가가 치솟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 여파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5%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6%는 구독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료 회원이 2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Yeah, enough is enough with stuff. If you don't need it, you just get rid of it. You have obviously inflation and the war and a lot of uncertainty in the marketplace. 넷플릭스는 오는 7월 전에 200만 명의 구독자가 대거 탈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스트리밍 붐이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와 나우 등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층 사이에서 구독 취소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YouTube is free. And YouTube's usage ticked up in the US in March 2022 more than Netflix's. 디즈니 플러스의 1분기 서비스 구독 가입률은 전분기 대비 3배 증가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난 속에서 사람들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 수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12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FDA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28일 이상 영유아와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주사용 치료제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은 어린이가 처방 대상입니다. FDA 측은 현재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승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이번 주에 5세 미만 어린이용 모더나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화이자도 올 여름까지 4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미국의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팍스로비드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 전역 약국 2만여 곳에 팍스로비드를 배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량이 부족해 처방받기 어려웠던 팍스로비드 구입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어 백악관은 지정된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현장에서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테스트 투 트릿 시스템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와 롱비치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폐협회에서 발표한 2022 전국 대기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LA와 롱비치 지역의 연중 오전 고농도 일수는 179.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 오전 오염도가 높은 도시 순위에서 베이커스필드와 비살리아, 프레즈노, 마데라, 햄포드 등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도심에 사는 1억 3,700명이 유해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색 인종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은 3.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보고 동향에 따르면 오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들의 지리적 분포는 동부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막지대인 팜스프링스 지역에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공시설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 일부 주민들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초대형 서핑 리조트 4곳을 만드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물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평균 화씨 100도가 넘는 곳에서 물이 빨리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수자원을 낭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물보급연맹의 코너 에버트 이사는 4천만 명의 주민들이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서핑장 건설이 최선인지도 반문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과 프로서퍼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레저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로 떠오를 수 있다며 오히려 골프장에 비해 물 사용량이 10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대에 여성 서퍼들이 많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며 텍사스주 와코 지역의 성공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수년째 계속되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물 사용자들과 저수지 공급에 의존하는 농부들에게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차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 기차역 여러 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한 도시의 기차역. 시커먼 불길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기차역 주변으로 모여들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부와 서부의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 여러 명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차를 이용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날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 정부 최고의 인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In terms of Russia's war aims, Russia has already failed, and Ukraine has already succeeded because the principal aim that President Putin brought to this, in his own words, was to fully subsume Ukraine back into Russia, to take away it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nd that has not happened and clearly will not happen.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인 아조우스탈 제철소.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이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부터 마리우폴을 에워싸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돌연 전투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런 합의가 애초에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인이 제철소에서 대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의 공포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매일 2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봉쇄를 우려한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마트 앞,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입장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이곳은 저도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슈퍼인데요. 물건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소와 고기 등 신선 식품을 위주로 물건을 대거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从来都没买过这么多东西。根据上海那个疫情严重嘛，所以说的我们就怕那个出现这些问题，所以我们就提前买这些东西。 베이징 대부분의 마트와 시장이 생필품을 사러 온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일부 마트는 영업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사재기 현상이 본격화된 건 지난 사흘간 베이징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베이징의 코로나 확진자는 불과 70명. 크지 않은 숫자지만 이미 상하이 봉쇄가 가져온 고통을 전해들은 터라 공포가 번졌습니다.
我没什么意思，我见见别人买我也买。 실제로 베이징시는 확진자가 나온 곳을 중심으로 가로 3km, 세로 2.5km의 지역에 대해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봉쇄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 가치도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부부였던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법적 막장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니 뎁의 전 하우스 매니저는 지난 2015년 뎁과 허드 부부가 호주에 머무를 당시 주방에서 뎁의 손가락 끝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he threw the large bottle and it made contact and shattered everywhere. Directly at the end of the bar, there was a scrunched up piece of kitchen paper, if you like, tissue, with lots of blood around it, on it. 앞서 뎁은 영화 캐러비안 해적을 촬영하기 위해 호주에서 허드와 머물던 중 허드가 던진 술병에 맞아 손가락이 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영화 럼 다이어를 촬영하면서 만난 뎁과 허드는 2015년 2월 결혼했지만 15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기고한 글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뎁은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허드는 1억 달러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는 LPGA 매치 플레이가 다음 달 25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 골프 코스에서 LPGA 매치 플레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여자 골프 선수 랭킹 1위인 한국 고진영 선수 등 64명의 선수가 출전해 승부를 겨룰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현재 미국 내 한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LPGA 타이틀 스폰서로 5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대회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동시에 한인 기업으로서 위상을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56%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파묘 부족 사태는 물론 물가에도 영향을 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파묘가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봤습니다. 진진짜라,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같은 라면들, 옥수수깡, 감자깡, 꿀꽈배기 같은 과자들까지 순식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세제 코너에 있는 주방세제와 세탁세제의 대부분도 다 파묘가 들어갑니다. 파묘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묘 수출을 막은 발단도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세계 해바라기 씨유 수출 1, 2위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해바라기 씨유는 물론 콩기름, 카놀라유, 파묘 등 모든 식용유 값이 다 폭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묘 업체들이 돈을 더 벌려고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자 집집마다 요리에 쓰는 파묘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예 28일부터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한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축해놓은 파묘는 2-3달치 뿐입니다. 오르는 거를 걱정할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 하루 만에 국제 콩기름 가격은 4.5% 올랐습니다. 파묘 대란은 안 그래도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해저 터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 공급이 끊겨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때부터 바닷물로 원자로를 식혀왔는데 발생된 방사능 오염수는 저장 탱크에 담아 따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130만 톤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육지 보관이 어렵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東京電力が行ったこのアルプス処理水を海洋放出した際にどの程度人あるいは海洋の生態系に影響があるのか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조만간 해양 방출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쿄전력은 어제부터 해저터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 해저터널을 뚫을 계획인데 지름이 약 3m에서 4m에 달합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8월까지 해저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고 방사성 물질을 바닷물로 희석한 뒤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国民の皆さんとか全国の業者の理解を得られないこの処理水の海洋放出、これについてはいささかも反対という立場は変わっていないと。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강원도와 연평도 등 해안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플라스틱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지만 북한의 사회상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이나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북한과 머지않은 동해안입니다. 청정 지역인 이곳에도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 한글로 쓴 상표인데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입니다. 과일 종합 단물이라고 쓴 PT병도 있고, 이거는 복숭아향 탄산 단물이고. 단물은 주스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맛내기는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북한에서 온 겁니다. 바람과 조류를 따라 여름에는 동해안, 겨울에는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 쓰레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연구진이 수집한 북한 플라스틱은 2,000여 점, 음료수가 97종으로 가장 많고 빵봉지 85종, 조미료와 과자, 아이스크림 포장지도 각각 50종이 넘습니다. 병과 포장지에는 생산된 공장의 이름과 생산지 정보가 있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도 보입니다. 저는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회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려해진 제품 디자인은 북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방증이고 제조 원료에 표시된 설탕 대용물은 설탕 수입의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50여 종이나 되는 조미료는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 달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숨진 남편은 이은혜로부터 가스라이팅, 즉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이은혜의 남편 고 윤모 씨는 혼인신고 후에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있는 돈을 전부 이은혜에게 보냈습니다. 꼭 내야 할 방세를 내고도 질책을 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월급 있는 거 일단 주고 일요일에 들어온다며 어차피. 지금 160만 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윤 씨의 누나가 찾아오는 걸 막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이은혜. 오늘 온대? 내가 통화해? 통화해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문제의 사건 당일 남편이 다이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은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윤 씨는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주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나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나이와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모습.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 영화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깜빡거리는 가스 등을 멀쩡하다고 속이는 내용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히 괴롭힘의 수위를 높여가며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이은혜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를 파멸시키고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스라이팅을 피하려면 특정 관계에서 너무 자주 자신만 사과하는지,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피하게 되는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열도를 전면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펼쳐진 1,300km에 달하는 지역인데요. 현재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가운데 쿠나시르, 이투르프 등 남쪽 4개의 섬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이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어제 프랑스 대선에서 무효표만 300만 장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 투표용지를 낸 유권자가 223만 명, 무효 처리를 받은 유권자가 79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유권자의 6.4%가 백지표를, 2.3%가 무효표를 냈고요. 투표율은 72%로 1차 투표 때보다 1.7%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등록 유권자의 28%가 기권한 것으로 프랑스 대선 결선 제도가 도입된 196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결선 투표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 모두 뽑기 싫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의 부대표를 영화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에 비유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익명의 한 보수당 의원이 노동당 앤젤라 레이너 부대표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실었는데요. 맞은편에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주의를 흐트리려고 레이너 부대표가 회의 중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보도가 나간 후 여성 혐오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존슨 총리도 끔찍한 여성 혐오 횡포라고 강조하며 이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군지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레이너 부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성차별적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콜로세움 앞 고대 로마 시대에 분장을 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고대 로마의 탄생 2775주년을 축하하는 재현 행사가 열렸는데요. 신화에서 고대 로마는 기원전 753년 4월 21일 도시의 첫 번째 왕인 로물루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제 이후 2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 이번 행사에는 유럽 7개국의 800명이 참여해 도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레몬법 변호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레몬법을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 자체가 레몬법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레몬법 변호사를 안 찾아요. 못 찾고. 그러니까 백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레몬법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를 알고 50년 전부터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계속 레몬법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백인 커뮤니티는 계속 레몬법을 쓰죠. 차 살 때마다 거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손해보상을 받으니까 엄청난 케이스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한인 커뮤니티는 이때까지 레몬 클레임을 한 적이 없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되게 복잡한지 알고 아니면 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 아니면 문제가 뭐 심한 것만 커버된다 그렇게 착각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변호사 비용이 아예 없는 거를 알게 되면은 진짜 많이 문의를 하고 많이 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 차를 사든지
리스를 하든지 아니면 중고차까지 샀는데도 다 커버리 돼요. 문제가 한두 개만 있어도 몇천 불 손해보상은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간단한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도 리더십에 갖고 기록을 받으시면 제가 몇천 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거는 내가 리더십에 갔는데 갈 때마다 문제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거기 기록에 써져 있어요. 그래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시간을 낭비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판사도 인정을 하니까 자동차 문제는 뭐 맨날 나는 문제가 아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날 수도 있으니까 딜러십에 꼭 갈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니까 기록만 있으면은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게 사소한 거, 심하지 않아도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천천히 내려간다. 아니면 문이 잘 안 잠겨진다. 아니면 라디오가 혼자서 꺼진다. 아니면은 그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뭐 껐다 켜졌다 한다. 에어 컨디셔널이 세게 안 나온다. 자동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사소한 문제라도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문제가 더 클수록, 문제가 더 많을수록 손해보상 금액이 더 올라가지만 적으면은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더 사소할 만큼 돈이 더 줄어들죠. 그 대신 문제가 한 번 있어도, 기록이 하나라도 있어도 딜러십에 한 번만 갔는데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레모법이 너무 좋아요. 혜택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가 특단의 조처를 내렸는데요. 굴착기가 폭 10m 남짓한 이 좁은 하천에 놓인 멀쩡한 다리를 부숩니다. 중국 저장성 당국의 조치인데요. 상하이에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다리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하이와 이웃한 지역들은 코로나19 감염 중심지가 된 상하이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막고 장벽을 치며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봉쇄령에 고립되고 있는 상하이에서 이런 일도 있었네요. 마치 우유 배달 주머니처럼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이 현관문 고리에 걸려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돈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상하이 일부 부유층이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명품 브랜드 종이 가방을 각종 식자재를 담을 배급품 주머니로 사용한 건데요. 이 사진을 SNS로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든 시국에 돈 자랑을 해야겠냐며 비판했습니다. 한없이 투명한 몰디브 바닷속을 촬영 중인 카메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자유낙하에서 공중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게 가능할까요? 모험심 넘치는 이 두 스카이다이버가 무모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광활한 사막의 풍경을 굽어보며 경비행기 밖으로 몸을 던진 두 스카이다이버. 225km가 넘는 속도로 하강하며 강심장을 뽐낸 이들은 사촌지간인 베테랑 스카이다이버 루크 아이킨스와 앤디 페링턴인데요. 공중에서 비행기를 서로 바꿔 타는 이른바 플레인 스와프를 세계 최초로 시도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연습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급강하하며 추락하는데요. 다행히 낙하산을 펼쳐 지상에 착륙한 모험가들. 특수 제동 장치 등을 단 경비행기를 타고 고도 4,200m 상공까지 올라가 과감하게 뛰어내렸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해당 스턴트를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공중 충돌 사고를 조사할 거라고 영국 데일리메일은 전했는데요.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누리꾼들은 당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사고 장면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핸들이 혼자서 돌아가는 이 차량. 중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일반 택시로 운영할 수 있는 정식 영업 허가를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저우시 난사이의 도로에 100대의 무인 택시가 최초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운전석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사가 탑승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완전 무인화할 계획입니다. 승객들은 해당 업체의 앱을 통해 택시로 호출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요. 중국 검색 엔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인터넷 공룡 기업이죠. 바이두 역시 로보택시로 같은 승인을 받았었지만 실제 택시 면허 취득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수 비결로 맛있는 걸 먹기와 배움을 꼽았던 이 할머니 기억하실까요?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진 일본인 다나카 간의 할머니인데요. 11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쿠오카시의 한 병원에서 지난 19일 노환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러일 전쟁 전인 1903년 1월 2일 9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난 할머니는 메이지, 다이쇼 등 5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남녀를 통틀어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최고령자로 인정받은 할머니. 가장 좋아하는 탄산음료와 초콜릿을 즐기며 최근까지도 계산 문제 풀기로 도전하는 나날을 보내왔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